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금연구역이 식당이나 커피숍 등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정유림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복지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담뱃값이 2,000원 오릅니다.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올해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사랑 카드와 유아학비 관련 아이 즐거운 카드가 아이 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되고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 지원 보육료도 3% 인상됩니다. 만 0세는 39만 4천 원에서 40만 6천 원, 만 1세는 34만 7천 원에서 35만 7천 원, 만 2세는 28만 6천 원에서 29만 5천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3%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추진됩니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 비용 신청 자격이 6급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겨울철 난방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이 있는 취약 가구에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항목에 올해 5월부터 A형 간염이 추가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개월에서 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받을 수 있는데 해당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지난해 송파 세무녀 사건을 시작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요.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했던 방식이 오는 7월부터는 가구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3만 원이라고 할 때 약간 소득이 높은 경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맞춤형 급여 체계 적용을 받음에 따라 주거와 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입학금과 수업료, 부교재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약 150만 원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2인 가구를 부양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월소득 346만 원에서 507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집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과 관련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규 수급자들은 오는 6월 이후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발달장애인법이 오는 11월 시작됩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희망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그들의 삶을 권리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의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5월 31일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지 2년여 만인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4월 삭발투쟁까지 감행했던 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달장애인법은 우리나라 장애계에서
맞춤형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시작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역사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올해 법이 제정됐으니까요. 시행령 잘 만들어내고 3년 뒤 장애연금에 대한 소득보장 제대로 만들어내고 법은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과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서비스 내용과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조정,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기구 구성과 소득 보장 방안 등 구체적 체계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관련 연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서비스에만 개인별 지원 계획 구성이 제한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정리했을 뿐 추가하거나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개발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발달장애인 직업과 관련한 새로운 법적 정의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 실질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11개월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도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개안 수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노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시행하는 실명예방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3,400여 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9억 원으로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자를 50%가량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과 로봇을 주제로 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다문화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색다른 체험과 이색적인 볼거리로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는데요. 고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구름빵에 나오는 캐릭터 홍비와 홍씨가 맞이하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이곳에 43명의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 애니메이션과 로봇을 체험했습니다. 네, 저희 다문화 가정들이 아무래도 이런 기회를 좀 접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좀 좋은 행사에 저희를 좀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뜻깊게 연말을 맞이해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있었어요.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험과 애니메이션의 역사까지 알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에 부모님들도 만족스럽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문화 자체도 그런 그 상상력과 그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태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적인 어떤 성격이 애니메이션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봇 박물관에서는 직접 조정하여 즐기는 게임과 로봇들의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외 지역이나 혹은 이제 어린이 센터에 있는 그 학생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박물관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것들도 보통 분기별에 한 번 정도씩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추워지는 날씨 속에 이웃사랑의 온정만큼은 가득한 문화체험의 장이 열렸습니다. 춘천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분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주 여성들을 위해 먼저 온 선배 이주 여성들이 서포터즈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팜티미 하오 씨. 시청에서 등본을 떼는 일도 아직 혼자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마다 늘 도움을 주는 서포터즈가 있어 든든합니다. 옛날에 몰랐던 거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후배들한테 그런 이민자들한테 다 가르쳐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은 건 생활 적응뿐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심장마비로 사경을 헤맸던 아찔한 상황에서 모든 병원 절차를 대신 도맡아 하고 다문화 센터를 연결해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아팠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윈해경험이 없었으면 훨씬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받았어서 윈해경험한테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경기도에서 활약 중인 다문화 서포터즈는 500여 명. 전국 최초로 작년 1월 실행한 이후 3천여 명의 결혼 이주 여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2014년도의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매뉴얼을 정비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경기도 내 다문화 가정. 이들을 위한 따뜻한 선배의 지원이 한국 사회 적응에 든든한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 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일에는 모바일을 통한 복지로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공공임대주택 2만 4천여 가구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2만 2천 가구보다 10% 정도 초과한 수치로 유형은 공공임대주택이 16,300여 가구, 기존 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은 7,700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봉구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오는 30일까지 2015년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연 2%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문의는 도봉구 일자리 경제과에 하시면 됩니다. 새해면 어김없이 세우게 되는 계획 하나, 바로 건강을 위한 운동. 하지만 작심삼일로 돌아가는 것은 필수. 게다가 추운 겨울, 야외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을 주목하시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소개한 이색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햇빛양이 적은 겨울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만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줄어들어 식욕만 왕성해지고 찬바람에 몸을 웅크리게 되는 만큼 주로 실내에만 있다 보니 자연히 운동량이 적어집니다. 특히 척수장애인은 척수 손상 후 기초 체력 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과 체력 약화로 병원 의존도가 높은데요. 이번 시간 소개하는 운동법은 척수장애인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간편하게 상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 체력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복합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척수 손상 장애인 혹은 일반인 남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요통이나 디스크 환자들도 많잖아요, 요즘. 특히 직장인 생활하시면서 계속 앉아 계시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때 이런 운동을 많이 병행을 해주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똑같아요. 허리 펴시고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자, 앞으로 가만히 숙여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머리를 올려주고 가슴, 허리 쭉 펴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숙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머리, 가슴, 허리. 자, 두 번째 어깨 운동은 레터럴 레이즈라고 해갖고 아령이나 덤벨 이런 것들이 없다 생각하시면 혹시 이런 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물통 같은 거.
자, 이런 걸 이용해서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자, 내린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호흡은 힘을 주실 때 숨을 내쉬면 돼요. 후, 들어 마시고, 후. 자, 만약에 레터럴 레이즈를 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자, 바로 프론트 레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만 앞으로 올리시면 돼요. 준비하시고, 후, 내려오시고, 후.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간 알려드린 운동법은 척수장애인의 일상생활 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법을 배우면서 저는 사실 운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좀 넓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운동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건강 팁 하나 더. 이번 시간 알려드린 이색 운동법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영상을 통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장애 정도에 따라 경수장애인과 흉수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입니다. 지난해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오늘 알려드린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색 운동법으로 2015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2015년 청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뒤로하고 떠오르는 해처럼 다가오는 새해, 시청자 여러분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얼굴에는 미소 지을 일들만 가득하고 새해 계획한 일들 모두 이루시는 즐거운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